이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넘어섰고 이미 아닙니다. 이미 네. 아니다. 예. 이미 아니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국민의힘 세력, 내란 추정 세력과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이 뭐랄까요,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좀 클래스의 사람이다 생각해요. 어떤 면이냐면 적어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법 안에 테두리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여론도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국민의 어떤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쪽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 하는 거 보면 아예 여론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예 무너뜨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법을 상황인데. 어기더라도 자기들이 한 줄 예. 권력만 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자주 국회에서 저 여당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하고 같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인데 과연 타협의 대상이 되는가로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민주당 애들 원래 착하고 법 잘 지키고 하는 애들이니까 뭐 한덕수 탄핵할 수 있겠어? 최상욱 야, 걔네들이 나라 경제가 뭐 이렇게 막 어려운데? 생각하는 애들인데 설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국가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외국인들이 팔아치웠다는 기사도 지금 들리던데 네. 이게 지금 점점 늘어지고 외국인들도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돈을 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떠한 상황보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재앙이고 이제 국가가 파탄난다. 전쟁난 우크라이나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당연히 지키는 한도에서 하면 가장 강력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플랜을 개방해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여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초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상식적인 그렇죠. 저쪽도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네. 계획을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쪽은 상식적이지 않고 법을 아예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도 대응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또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 플랜도 뭐 세워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도에서 높일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탄핵, 또 최상목 탄핵 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는. 탄핵으로 거기를 왜 좌고면합니까? 이미 법을 그렇게 어겼는데. 네.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봐도 당 최고의 발언을 봐도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로 이게 계속 잘못돼가지고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처럼 헌재가 흘러갈까봐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말씀도 하시고 그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던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상황이 비상사태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는 그리고 오늘 지도부의 회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이 이미 35일이나 지났으면 아무리 복잡한 논리의 결정문이라도 쓰고도 남을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 사건은 너무나 간명하거든요. 5가지 탄핵소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도 법정에서 다 자백까지도 한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기엔 성립해도 그거는 그냥 파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미 자백까지도 몇 가지 했거든요. 뭐 그렇죠. 군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포고령 내가 직접 봤다. 뭐 이런 얘기 다 했고 그다음에 국회 침탈한 건 다 동영상 다 전국민 생중계로 봤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계엄의 국무회의가 없었다. 실체적 절차를 하자고 했다는 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미 사고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되고 다음 주까지 안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헌법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탄핵을 해가는 거 그거는 당연히 옳고 해야 될 일이지만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윤석열을 돌려보내면 정말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아마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자, 이제 헌재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룸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재는 2월 중순 이후부터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5대3 얘기도 나오고 있고 5대3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긴 한데 누군가는 여기서 이걸 끌고 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 사람들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인데 결국 밝혀집니다. 결국 밝혀지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원인으로 해서 윤석열이 복귀하고 네. 노상원 수첩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예? 그거를 진짜 생각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뭐 부귀영화를 대대손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 나중에도 결국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 왜 모릅니까? 체제가 안정되고 민주화되어야 자기가 비록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사회가 돼야죠. 그렇죠. 그게 잠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독재 체제 하에서 그거는 정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길어지고 이랬는지 우리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제 만난 김기표 의원님 중에 오늘이 가장 지금 제가 원래 전투력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예.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중대한 국면이고 이제 온건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는 네.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한덕수 이제 선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주에 다 정리가 되니까 금요일에 네. 하겠지. 원래 이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는데 분명히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뭔가 한계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1심과 같이 집행유예형 선고하고 그걸 그대로 대법원에서 빨리 해서 이른바 이재명도 아웃시키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같이 아웃시키자 이런 플랜으로 아마 국무총리 먼저 월요일 날 하고 이재명 대표 수요일 날 선고하고 그러면 한 금요일쯤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날짜 잡아서 예. 이번 주에 하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 무죄 나고 너무 이제 좋아서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이게 그 뭐랄까 허탈하기도 하더라고. 이게 당연한 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붕괴돼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각설하고 다른 뭐 이제 방송 가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지금 이게 무죄됐으니까 혹시 윤석열도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설마 그러겠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원래 무죄 날 것이 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항소심 판결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사실 1심 판결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가서 절대 뒤집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판결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다른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공소기각이다. 그러니까 아예 실체에 들어갈 것 없이 그냥 무죄 그러니까 공소기각은 형식적인 판결입니다. 이건 아예 건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고발도 안 돼. 건이 안 돼. 아예 그건 뒤에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공소기각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형사처벌은 분리간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져볼게. 그건 아닌데 따져볼게. 그런데 무죄네 이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오히려 대법원에서 더 뒤집을 수 없게 만든 것 같다. 공소기각을 했으면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쉬워요. 아니 공소기각 아니야. 실체에 들어가 봐야 돼. 이건 아니고 내용 따져봐야 돼. 내용 보니까 예를 들어 유죄는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아예 거기서는 공소기각 아니야. 안 하고 따져봤다. 내용 그래 따져볼게. 따져봤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26일 날 선고 나고 27일 날 검찰이 바로 상고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풀어주면 즉시 항고도 안 하던 검찰은 바로 그 다음 날 그날 아마
논평 냈을 거예요. 그날 뭐 입장을 냈던 그날 걸로 입장 기억합니다. 내고 예. 그 다음 날 상고장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 다음 날 바로 기록을 바로 접수했어요. 보통은 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네. 이게 상고장 접수되면 한 2주 정도 이게 막 기록 만들고 그것을 이제 또 도장도 찍고 이제 기록이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판사가 법원 이제 주사나 사기가 해오면 그걸 검토하고 도장도 찍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기록을 만드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래서 송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는데 네. 그게 바로 다음 날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차마 여기 이게 거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낼 생각을 하고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유죄든 있었다. 무죄든.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미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뭐 앞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기 자파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무죄가 워낙 판결문이 단단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예.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1심에서도 유죄가 났지만 모든 방송에 나와서 전화 뭐 율사 출신들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렇죠. 판결문에서 지금 2심에서 예, 바로 받아들인 잡혔다. 거고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사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끝났고 한덕수도 복귀했고 어쨌든 네. 복귀가 됐습니다. 네. 복귀됐고 탄핵도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제 4월 2일 재보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정치 일정이 마무리가 되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정치 일정이 이렇게 다 만료가 되고 다 모든 사건들이 끝났으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하루하루 미뤄질수록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지금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진짜 호프 한 잔도 마음껏 못 먹으니까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집회하러 오고 이제 일상이 무너진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계속 전 늦어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나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물론 당연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파면이 될 거고 네. 그 파면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이 나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님들 제발 그 역사적 소명의식을 좀 가지십시오. 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에 정치적 편향에 몰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할 바를 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할 바를 준비하고 그 시작이 이제 한덕수 탄핵 또 네. 그 이어지는 네. 만약에 또 마현역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또 탄핵이 이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죠. 그럼 국무위원들이 다 그럼 탄핵이 된다. 네, 그럼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까 줄탄핵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판은 계속 할 거예요. 하겠죠. 그 뭐 그쪽에서는 그 할 게 그것밖에 더 없겠죠. 네. 그러면은 탄핵이 다 되면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이 돼서 국무위원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돌아온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돌아온 것보다 낫고요. 그거는 네. 이제 그 국면에 가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일이지만 예. 저는 그 전에 마은혁을 임명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오지 않을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플랜 뭐 C, D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면에서는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또 모여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이런 국면 그때는 또 다시 대응책을 논의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 어떤 상황도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온 순간 국가는 파국입니다. 이건 절대 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더 이상 어떤 동등한 파트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느냐 정말 그게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그렇죠. 하고 예. 준비를 하고 당장 행동에 옮겨야 된다.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네. 돌아오는 걸 막는 게 가장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법을 어기고 큰 덩치로 지금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히 법적으로 파면을 하는데 어떻게 무리하거나 이렇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최종 목표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니 그 목표를 향해서 오롯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김기표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의 결기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예.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네. 다 좀 그런 비슷한 성향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초선 의원들 제가 보기엔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또 온건한 분도 많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펼치는 것으로. 그런 뜻을 모아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지금 뭐 주말 상태를 보면은 집회가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뭐 극우 세력들이 뭐 주말에도 나와서 또 장애 집회를 이어갔고 김용현 장관 뭐 응원떡 이런 걸 또 돌리면서 뭐 입장 내고 막 이런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극우에 이제 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도 헌재 결정을 해야 그렇죠. 헌재가 매듭을 지어줘야 그 다음에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론에 이제 갈라지는 모습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그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 예, 뭐 집회 지지자들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돈이 떨어진 것인지 동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극우 세력이 당연히 어느 시대에나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어떤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게 그 동력을 떨어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고 이미 그 당신들이 잘못 추정하고 있는 윤석열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하면 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모든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만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혼란스러운 상황 해외에서도 볼 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대한민국이었냐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면 결정이 나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좌고우면했던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론 저는 날 것이고 날 때까지 나게끔 저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이런 명백한 사안을 두고 그 저기 광화문에 가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한복 입고. 그러니까 그렇죠. 광화문.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면 야 니네 봐봐 우리 잘 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늦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국격을 계속 깎아먹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하루하루 깎고 있는 것이고요.